네,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손 먼저 머리 위에 올리시고요. 손 반짝반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주차 마지막 주가 시간이 나왔습니다. 5주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기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밥은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아파? 이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또 그 힘든 과정이 지나고 났을 때 더 뿌듯한 어떤 성취감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여러분들이 어느새 5주가 후딱 지나갔네. 어머, 생각보다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왔구나.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칭찬의 박수, 격려의 박수로 한번 시작할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기 자신한테. 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직 한 주가 남았어요.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또 극과 극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않게 반칙을 하셨다 하더라도 포기만 하지 마시고요. 아직 남은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마지막까지 피치를 올린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4주라는 시간이 우리가 다이어트로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 4주의 짧은 시간 동안은 적응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적응 기간 동안 우리가 살을 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준비, 세팅, 완료를 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주차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살이 더 잘 빠지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신다면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기저기 너무 아픈 데만 계속 나오고 막 힘만 들고 원하는 만큼 감량은 많이 안 된 것 같고 이러면서 포기할까 하면서 망설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할 시기로는 너무 빠르고요. 이제부터 오히려 더 잘 빠지는 시기가 왔다라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더 열심히 마지막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를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5주차 공식으로 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종합정리를 먼저 하고 진행해 볼게요. 종합정리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3가지 금이 있다는 얘기 너무 잘 아시죠? 3가지 금. 첫 번째,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가장 또 소중하게 또 없어서는 안 될 황금, 그쵸? 돈이 있어야 되겠죠. 황금,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간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소금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 일단 오늘 이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평생 마지막 다이어트 이제 세팅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오늘 새로운 도전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지금 결심하시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미리 사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독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가운데 기본 포인트로 놓고 해독을 하기 전 단계, 그리고 해독이 끝난 후에 애프터 관리.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래프를 적절하게 막 울퉁불퉁 하지 말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덕을 이렇게 넘어간다는 생각처럼 이렇게 그래프 포물선을 그리면 가장 최상이라는 거 기억을 하면서 이 정점의 가운데 있는 최고 탑 클래스에 있는 것이 해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해독을 하기 이전에 첫 단계의 준비는 해독 워밍업이라고 하는 1단계 저희가 공식으로 일주에 했던 게 있어요.
그 1주차에 제가 강조드렸던 3가지가 있죠? 한번 복습해 볼게요.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몸에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줬을 때 청소가 잘 되기 때문에 물 먹는 습관 바꾸기. 벌컥벌컥 안 된다. 찬물 안 된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홀짝홀짝 한 모금에 3번, 4번 나누어 가면서 음양탕으로 최대한 데쳐서 드시고 조금씩 자주자주 하루 종일 달고 살면서 먹었을 때 물이 흡수가 점막부터 타고 내려가는 순간 식도에 들어가면서 즉각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가장 최고 효과를 보더라. 기존에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위가 이렇게 커져 있고 위가 늘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벌컥벌컥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고 물 풍선, 바람 빠진 풍선에 수도꼭지에 물을 탁 튀겼을 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면 물풍선이 이렇게 축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위도 비어있을 때 공복 상태에서 벌컥벌컥해서 한 300ml 정도를 완샷으로 맞게 되면 위만 처지는 하수의 원인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 마시기에 대한 강조를 엄청 드렸어요. 물은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몸에 좋은 물을 마시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마시는 방법에 따라 잘 흡수가 될 수 있게 마시는 방법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하루에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우리 몸의 체중 1kg당 3.3리터를 먹었을 때 가장 33리터 가장 최고의 몸에 필요한 수분의 생리 대사를 하는데 활용되는 기본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60kg 나간다. 그러면 6, 3, 18. 그러면 1.8리터잖아요. 그럼 6, 3, 18, 1.8리터에 여기에서 플러스 1리터 정도를 조금 더 추가해 줬을 때 조금 더 해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물의 활용도가 조금 더 여유분이 좀 있을 때 물도 펑펑 잘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수돗물이 안 나온다라고 예고가 나왔을 때 여기저기 물을 막 받아놓죠, 미리. 근데 물을 받아놨을 때 여유분을 좀 많이 받아놨을 때는 설거지도 좀 물을 좀 더 사용해서 쓸 수 있고 뭔가를 걸레를 한 번 빨아도 조금 더 깨끗하게 한 번 더 헹구면서 물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딱 쓸 만큼만 받아놓으면 아주 그냥 아쉬운 듯 하면서 막 조금 더 재활용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마지막 심장 방광으로 소변 찌꺼기를 걸러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담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이 안 들어와 주게 되면 재흡수를 할때요.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찌꺼기 물이 다시 재활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독소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 색깔이 노랗죠? 그 노란 소변 색깔은 밤새 찌꺼기를 걸러서 노폐물이 빠지는 그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을 수분을 충분하게 보충해 줌으로써 낮 시간이 되면 그 노란색이 서서히 옅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이 더 충분하게 들어가 주게 되면 투명하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낮 시간에도 내가 아직 소변 색깔이 노랗다? 아, 나는 수분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을 투명하고 맑은 색깔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하게 하루에 적어도 3리터 정도는 드셨을 때 해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물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어떠한 보약보다 최고의 보약이 물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영양 제품을 먹는다 하더라도요. 그 먹은 영양 제품이 내 몸에서 흡수, 활용, 대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부족하면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물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워밍업 때 강조드렸던 거,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몸에 좋은 걸 찾아 먹는 거는 건강을 위해선 당연한 거고 기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에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먹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절제를 하고 금지하고 안 먹는 게 더 우선순위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드렸어요. 평생 동안. 지금부터 이게 습관이 돼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죠. 근데 아마 초기에는 과거에 먹었던 것들 막 떠오를 거예요. 우리 몸은 늘 평생 유지하던 대로, 늘 내가 항상 유지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내 몸에서 저절로 나 빨리 돌아가줘, 옛날에 먹던 대로 넣어줘 라는 몸의 극대화된 반응을 막 온갖 모든 반응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막 더 배고프게 만들고 갑자기 우리 뇌에 어지럼증도 핑 돌게 만들어서 나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 다이어트 하다 쓰러지면 나 지금 큰일 나는데 하면서 다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막 찾아 먹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얼굴 왜 이렇게 상했어? 얼굴 왜 이렇게 주름 많아졌어? 쪼글쪼글해졌어? 막 이러면서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다시 막 또 먹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 지금은 아직 여러분의 몸에 독소가 다 안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참고 안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진정한 정화가 되잖아요. 정말 제대로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몸에 있는 염증 덩어리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충분한 좋은 영양소들을 잘 골고루 균형을 맞춰서 채워주면 세포들이 탱글탱글 건강해지는 상태에서 내 몸은요 애기세포처럼 리셋이 되더라는 거예요. 애기세포처럼 리셋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는 내 몸에서는 몸에 좋은 것만 흡수하고 싶어하는 환경으로 세팅이 돼요. 그리고 몸에 좋은 것만 흡수하고 나서 그리고 나면 저절로 살은 보너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양 균형이 채워지고 나니까. 건강해지니까 살은 덤으로 빠져나가더라. 우리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단계별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을 혹사시키고 수십 년 동안 쌓인 독소들이 단 한 달 만에 다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만큼 나가는 시간도 과정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해독으로 모든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모든 세포들이 애기세포처럼 리셋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 과정을 서서히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추가 반복 해독이 필수고요. 그리고 해독을 통해서 독소 빠져나간 자리에 영양을 또 충분하게 메가요법으로 빨리 채워주고 나면 그런 시간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빨리 만드는 게 여러분의 마지막 건강 더 젊어지고 예뻐지고 탄탄해지고 날씬해지고 마지막 달 그 요요 없는 몸으로 세팅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현장에서 처음 스타트해서 5년 동안에는 순수하게 제가 이론적으로만 예를 들면 운동요법, 식이요법, 칼로리 조절요법, 뭐 행동수정요법, 뭐 이런 쪽으로만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맞추어서 현장에서 적용을 했는데 막상 이론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터득을 한 거예요. 아무리 이론을 해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번 그 이론대로 따라하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구나. 제대로 된 우리 인체의 건강에 대한 원리를 알고 그리고 우리 세포에 대한 영양의 이론을 알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니까 반드시 우리의 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어느 만큼 잘 채워 넣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더라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15년 전부터 현장에 있는 많은 건강식품 회사들에서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메가요법으로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몸의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도 빨리 강력하게 빠지고 탱탱해지고 탄력도 잃지 않는 상태에서 건강해지면서 요요가 없게 더 이상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환경을 세팅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해오면서 터득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먹는 거를 제거하는 거, 안 좋은 거 제거하는 거. 제거식 철저하게.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몸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강조드렸던 거, 해독을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서서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위가 줄어드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위가 작아져 있는 상태에서 해독을 진행했을 때 해독 효과가 극대화되더라. 그리고 적응을 서서히 하면서 위가 다시 작은 상태로 돌아왔을 때 해독을 했을 때 몸의 호전 반응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 몸이 놀래지 않더라. 그래서 몸이 놀래지 않게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절식 감량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80%, 70%, 60%, 50%, 40%, 30%까지 해독 전날까지 줄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뇌가 놀래지 않고 뇌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탄수화물 중독증이셨던 분 있어요. 고기 먹어도 꼭 밥이랑 먹어야 되고 마무리로 된장찌개랑 고기랑 밥을 먹어야 되는 분. 나 밥 쉬고 살아. 밥 안 먹으면 손 덜덜덜 떨려서 어지러워서 못 살아. 나는 진짜 밥 한 끼만 굶으면 너무 힘들어. 막 지쳐 막 이러면서 그러셨던 분들이 유난히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왠지 허전해서 꼭 달달한 빵이든 밥 먹고 나서 달달한 그 커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땡겼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자들이에요. 탄수화물 중독자들은 해독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요. 거의 케톤증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기분도 완벽하게 다운되기도 하고 그리고 몸도 완벽하게 깔아져가지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되게 그 상태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2주 동안에 해독할 때 오히려 단백질 해독할 때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적응이 되고 나면 오히려 3주 차에 파워 디톡 할 때 훨씬 더 수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히려 파워 디톡이 훨씬 에너지도 좋고 지치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힘들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게 원리가 몸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량 절식을 통해서 위가 작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자라는 거. 만약에 많은 분들이 그동안 했던 해독은 어떻게 하냐면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해. 나 내일부터 밥 못 먹어. 나 내일부터 해독해야 돼. 그러면 미리 그것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난리였잖아요. 막 사재기 한다고. 그래서 막 거의 뭐 라면이니 뭐 물이니 쌀이니 그런 거 다 동났다고 했었어요. 한동안에.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같이 나오는 게 뭐 전염병이 하나 터지거나 뭔가 이슈가 생기면 사건이 터지면 사재기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몸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음식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몸에 비축해 놓으려고 하는 성질,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 성질, 이 저장하는 걸 내보내려고 하지 않은 성질,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다 안 먹어야 돼. 못 먹어 하는 그 보상 심리를 미리 채우고 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나 오늘 열심히 먹어야 돼. 배 두들기면서 포만감이 이만큼 와가지고 못 먹겠어. 이만큼 올라왔어. 그러면서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할 만큼 먹고 나면 늘어날 대로 위가 다 늘어나서 다음 날부터 딱 음식이 안 들어와서 얘가 소화, 분해, 흡수를 과정을 통해서 다 배출이 되고 나면 이 위가 이만큼 늘어났다가 이 공복감의 갭이 너무 커져요. 쭈글쭈글해지면서 탄력을 잃으면서 그때 이 늘어났던 위가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 울렁증이 되게 심했을 거예요. 위가 약하신 분, 위가 하수로 처져 있는 분, 위가 탄력이 떨어져 있어서 늘어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울렁증이 되게 심했을 거예요.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도. 간이 특히 약하기도 하고 위도 약하신 분들은 토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그거를 몸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독 그 독소들이 너무 한꺼번에 막 빠져나오다 보니까 몸에서는 그거를 감당이 안 되니까 너 좀 나가줘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더 내 몸이 스스로 빨리 해독하려고 좀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몸의 기능 자체가 저절로 그렇게 세팅이 되고 조절이 되면서 불편하고 힘든 과정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알고 진행하셔야 내 몸도 내 몸이 지금 이러한 정도의 건강 상태구나. 내 몸이 지금 위가 엄청 안 좋은가 보다. 그동안에 많이 혹사시켰으니까 안 좋을 만도 하지. 그래, 이번 기회에 뭔가 좀 대청소도 좀 하고 이번 기회에 다시 세포 건강하게 리셋도 좀 해보자. 라고 이제 뭔가 토닥토닥 해주면서 해독 주문을 외우면서 미안합니다. 부디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몸에 계속 해독 주문 토닥토닥 하면서 했을 때 그만큼 효과도 빠르고 해독 반응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째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응하는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긍정 마인드. 긍정 마인드로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살도 언제 빠져야 되나 이거 다 어디 가서 언제 내보내나 이러면서 막 암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하고 그리고 나서 끝났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치 예를 들면 나 10kg 빼고 싶어. 나 이번에 무슨 일 있어도 죽어도 10kg 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와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목표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그거에 대한 멋진 아름다운 상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잠자기 전에 누워서 나 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 원피스 입어서 허리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옷 입고 막 가서 자랑해야지. 이러는 멋진 상상을 하면 그 상상하는 그 힘으로 우리 뇌에서는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뇌가. 우리 뇌가 생각보다 똑똑하지가 않아요. 우리 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인이 내 뇌에다가 입력하면 입력하는 그대로 우리 뇌는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하죠. 걱정은 걱정을 낳고 긍정은 긍정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고 의심하고 뭔가 힘들어하고 안 될 거에 대한 뭔가 불안함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 생각의 파장 우리 생각은 파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에너지, 기운 그 사람의 에너지와 그 사람의 기운은 생각하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모든 패턴들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과거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40세가 넘어가면 자기 인상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에너지 파장은 생각은 곧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곧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곧 운명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으로 멋지고 날씬하고 건강해질 모습을 세팅하는 순간 우리의 뇌가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현재 나는 77이야. 77인데 끝나고 나서 5가 됐을 때 멋진 원피스 입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날마다 그걸 그리고 막 기분 좋게 막 다녔더니요. 이 나의 이 생각 에너지의 파장이 우주에 전달이 돼서 그 우주에서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김의 법칙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겨서 어느 순간에 내가 5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을 세팅하면서 빨리 먹던 사람이 천천히 먹기 시작하고요. 운동은 진짜 숨쉬기밖에 안 해서 죽으라고 하기 싫었던 사람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계단을 이용하고 있고요.
집에서 그냥 앉아서 계속 유튜브 틀어놓고 뭔가 움직이고 있고 생활 속에서 깨알 운동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경 자체가 오후가 된 것처럼 세팅이 돼버려서 우리의 몸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서서히 좋아질 수 있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일명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이어트 종류와 방법에서. 생각으로 하는 다이어트예요. 생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다이어트를 통해서 함께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는 더 강력하고 극대화되더라. 저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1주차가 워밍업이 단순하게 그 3가지로만 들어있지만 제가 그 3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그걸 받아들이기만 할 수 있다라면, 그걸 고스란히 긍정의 마음으로 믿고 따라주실 수만 있다라면 이 안에선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까지도 죽는 날까지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의 변화는 그동안에 쉽지 않았지만 신기하게 이 리즈백 클래스 안에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게요. 혹시라도 처음 리즈백에 이번 첫 기수에 한번 등록하셨다면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이 6개월 안에만 리즈백을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최고의 건강과 최고의 아름다움과 거기에 더불어 우리 경제적 여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남들을 기쁘게 해주고 남들을 행복해주게 함으로써 최고의 가장 행복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면 나는 더 기쁘고 더 행복하잖아요. 그들한테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리즈백 클래스가 그래요. 그걸 직접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다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1주차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해독이 들어가요. 일단 본격적인 해독이라 하면 가장 최고 해독의 포인트는 장기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장기를 쉬어주게 함으로써 장기가 휴식하는 동안 우리 몸에 수십 년 동안 누적되고 쌓였던 독소들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극대화된 노력을 하죠. 가장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일단 우리 몸에서 안에 깊이 쌓여있는 것부터 밖으로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서서히 빠져나가는 단계가 여러분이 스스로 몸에서 느낄 수 있어요. 호전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사람마다 각각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장 안 좋은 것이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오고요. 제일 먼저 그 반응이 나올 때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정도와 강도와 깊이와 시간에 비례해서 반응이 똑같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몸의 귀를 잘 기울이면서 내 건강 상태가 고스란히 체킹이 되더라. 그래서 해독을 하면 제가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독할 때 나오는 반응은 절대 이유 없는 반응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 있는 반응이더라. 그것을 강조드려요. 열린 구멍이란 구멍으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극대화되죠. 그 열린 구멍이란 구멍, 눈, 코, 입, 귀, 소변, 대변, 마지막 가장 넓은 모공.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 경피독으로 많이 흡수가 되신 분들은 모공으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런 림프수, 우리 몸의 가장 큰 쓰레기, 대청소, 청소관, 림프예요. 이 양, 옆, 목덜미, 상신인파, 애과인파, 겨드랑이, 그 다음에 사타구니 쪽, 서해부 인파, 그쪽 이 안쪽으로 막 가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막 가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게는 넓적다리라든지 엉덩이라든지 등이라든지 넓은 쪽 면으로 막 빠져나왔을 거예요. 가렵고 발진 일어나고 심하게는 물질 툭툭툭 붉어져 나오고 더 심하게는 고름도 나와요. 그동안에 화학독소, 화학약물독소들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고름으로도 노랗게 툭툭 터져나요. 길게는 1년 이상도 가는 사람 봤어요. 저는. 정말 끝까지 믿고 하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깨끗해져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약물을 많이 먹었던 분, 면역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피부 발진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피부 발진이 나오면 좀 힘들어지세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조금 잘 대처해서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보조적인 요법을 통해서 저희가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자기 상태 계속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이제 다른 응용 방법을 같이 함께 대처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필요해요. 해독이라는 것은 그게 같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응급실 가요. 모르고 했을 때. 무조건 나는 살 빼는 것만 기대하고 건강해지는 욕심으로만 했더니 웬걸 하다가 막 죽을 것처럼 온몸이 막 갑작스럽게 너무 아프고 막 힘들고 막 이상해져. 가서 검사랑 검사 다 하죠. 응급실 새벽에 가가지고 검사랑 검사 다 했더니 정상이래. 이상이 없대.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억지로 참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진짜로 그분의 몸의 건강이 안 좋은 상태면 거기에서 실제로 어떤 큰 병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서.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이상의 현장에서 정말 수만 명 이상의 많은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경험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함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칭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휴식을 하면서 일단 가장 장기가 휴식을 할 때 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제일 빠르고 강력한 자연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될때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환자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 자신이 가진 내 몸 안의 주치,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이 치유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는 그 환자 치유한 거를 자기가 잘났다고 치유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거 가지고 뭔가 자만해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서를 해요. 그 정도로 우리 몸에선 저절로 고치는 자연 치유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여러분의 너무 몸을 혹사시킨 것 대가로 많이 망가져 있고 상해 있단 말이에요.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능이 쇠퇴해서 몸에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내 몸 안에 있는 저절로 그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잘 스스로 몸을 활성화시키는 조건을 세팅할 수 있도록 환원시키자는 거였어요.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빠른 세포 재생 활동이 일어날 때 독소 빠진 자리에 여러분이 드시는 메가요법 영양으로 충분하게 채워지고 나니까 세포들이 탱글탱글 건강해지면서 가장 우리 몸이 빨리 건강이 회복이 되고 나는 거예요.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고 났더니요. 살은 그 다음에 덤으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살은 보너스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해독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해독을 하는 이유는 새끼를 단백질로 충분하게 골고루 잘 채워놔서 영양도 골고루 잘 채워 넣어줘서 근육이 빠진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양을 채워 넣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단계별로 조금 더 해독을 좀 더 수월하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 단백질 쉐이크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최고 하이라이트는 파워 디톡스 3주차. 3주차에 파워 디톡스를 했을 때 그때는 단백질도 모든 걸 알갱이 캡슐도 다 끊어버렸잖아요. 진정한 장기가 휴식을 하자는 거예요. 진정한 장기가 휴식을 하면서
단백질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서 미량 영양소와 함께 들어가지 않은 단백질은 내 몸속에 들어가서 썩은 쓰레기, 완전 음식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기를 먹었는데 야채 없이 고기만 많이 먹으면 다음날 변이 완전 썩은 냄새 나요. 엄청납니다. 가스 발생 엄청나요. 맛있는 고기가 내 몸에 들어가서 완전 부패된 쓰레기, 썩은 음식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 몸이 현재 그런 상태를 썩은 것들을 내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이 가장 많은 독소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그 단백질 잠깐 끊고 진정한 장기 휴식을 해주게 하면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독소 배출, 나머지 추가 배출과 가장 빠른 자연 치유의 세포 재생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자는 추가 포인트예요. 수시로 링거요법을 통해서 당 충전을 지속적으로 한 모금에 3번, 4번 천천히 하루 종일 10분, 15분 텀으로 길지 않게 먹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물밥 하루에 500ml, 700ml 이렇게 탔다라면 적어도 최악 5개 이상, 6개 정도는 꾸준하게 먹어주면서 하루 종일 달고 살아야 파워 디톡스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배고픈 사자를 깨우지 않습니다. 배고픈 환경을 만들면 우리의 뇌에서는 미친 사자가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픔을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는 실패 확률이 거의 99% 높아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은 환경을 만들자는 게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배고픈 환경을 만들지 않았을 때 먹고 싶은 욕구도 없을 뿐더러 에너지 떨어지지 않고 배고픈 사자 깨우지 않아서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3주차에 파워 디톡스가 끝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곳에서도 정말 수많은 너무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몸이 건강하게 치유가 돼요. 믿기지도 않을 만한 기적이 일어나면서 치유가 되면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 거예요. 대신에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검이 파워 디톡스를 통해서 강력한 몸의 자연 치유의 회복이 빨리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몸에 복수를 많이 당하다라는 거예요. 혹사시킨 만큼, 건강하지 않은 만큼, 독소가 많이 쌓인 만큼 그 이상의 몸의 복수를 통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 수 있는 상태가 일어나는 게 파워 디톡스의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면 반응이 왔어도 그 반응을 즐길 수가 있어요. 고통스럽죠, 물론. 아파요. 본인 아니고 누구도 그걸 공감할 수 없어. 아무리 힘내라고 해도 그거 절대 위로 안 돼.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끝까지 완주율이 높고 성공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디톡스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면 나는 좀 더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요. 또는 나는 이번에 진짜 그 지긋지긋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실패했던 마지막 다이어트 빠르고 강력하게 또는 나 1등, 2등, 3등 안에 목표 꼭 1등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한 명확한 목표가 또렷하신 분들은 몸의 컨디션이 좋다라면 괜찮으면 한 주 더 연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독은요. 3주 디톡스가 가장 최고의 진정한 해독이에요. 우리 몸조리하는 것도 3, 7일 몸조리를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도 몸이 회복되는데 최소한에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에서 과거에 내가 많이 먹고 뭔가 살이 쪄있던 기억을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길수록 효과는 더 빠르고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욕심을 내셔도 좋습니다. 근데 혹시 근육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나 운동 못해요 하시는 분들의 아까 또 양날의 검, 근육이 빠진다는 단점.
파워 디톡스 하면서 운동 없이 그냥 일상생활만 하면서 하면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건강해지는 게 대신에 더 우위순으로 70%가 많고 30%만 근육 빠지는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70%의 좋은 긍정의 효과를 보고 선택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육 빠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단 운동하세요. 스쿼트 하세요. 그 다음 플랭크 하세요. 생활 속에서 근력 운동, 계단 이렇게 하시라는 거였어요. 혹시나 근육이 나는 너무 없어요. 근육이 약해요. 나 근육 빠지는 거 싫어요. 그러시면 4주차 레시피, 이번 한 주 동안 했던 거예요. 저희 4주차 레시피에 새끼 단백질을 드시고 그 새끼 단백질을 드신 상태에서 제품만 드시는 거예요. 알갱이. 야채, 아몬드 간식은 살이 아직 감량 버프가 많이 남았다라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 뭔가가 입에 씹는 게 들어가서 뭔가를 먹는 순간 나도 모르게 뇌에서 옳거니 너 뭔가를 넣어줬구나. 빨리 들어와. 환영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맛있어. 저것도 먹어줘. 더 먹어줘. 더 넣어줘. 하면서 막 요청해요. 몸에서 엄청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미친 사자가 깨어나서 그 미친 사자가 깨어나면 폭식을 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어. 본능. 본능은 내 이성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본능보다 이성이 이길 수 있다면 그분은 성인 분자예요. 성인 분자. 쉽지 않죠. 그래서 4주차에 2주차 식단이랑 똑같이 다시 서서히 단계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유가 없어요. 근데 도저히 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못 견디겠어요. 나 요 정도만 해서 그래 조금만 더 빠지면 좋고 요것도 만족해 하시면 야채 간식, 아몬드 간식 드셔도 좋습니다. 보식 개념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 요 정도만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점심 한 끼 죽 가능합니다. 한 주먹부터 시작해요. 위가 작아진 게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위가 다시 작아진 게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보식 기간이 단계별로 서서히 내 눈치채지 못하고 위에 적응해 가면서 놀라지 않게 깨우자는 거예요. 요요가 없는 환경으로. 그게 보식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5주차 식단 보식이에요. 보식이라는 것도 공식이 있어요. 해독 2주 했으면 보식 2주일 하시는 거예요. 해독 3주 했으면 보식 3주 해야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 지키지 않으면 요요는 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요가 조금 더 빨리 오느냐 조금 더 늦게 오느냐의 차이뿐이에요. 세상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 없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첫 강의 때 세상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세상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대신에 요요가 오지 않도록 그 부분을 어떻게 생활 습관까지 바꾸고 진정한 내 건강한 세포의 비우기와 채우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세포를 리셋시키느냐. 그리고 나서 살이 저절로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났는데 내가 억지로 양을 조절하고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저절로 이 정도는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못 먹겠네. 나도 모르게 천천히 꼬고 싶으니까 천천히 먹으니까 배가 금방 불러지는 것 같네. 나도 모르게 과거에 좋아했던 밀가루 음식 자극적인 게 안 땡기네. 어머 신기해. 이제는 순수한 그 야채의 신선한 맛이 너무 상큼하네. 이제는 막 뭐 찍어 먹는 거보다 창문이 깜짝 뭐 찍어 먹는 거보다 오히려 순수한 야채 하나만 그냥 먹는 게 더 신선하고 맛있네 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세팅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때가 될 때까지 한번 끈을 놓지 마시고 욕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지금 나한테 투자하는 이 돈은요. 평생의 가치로 따지면 5천만 원
5억, 50억, 500억의 가치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리즈백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신 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직 처음 경험을 많이 안 하신 분은 정말 그럴까 아리까리 하시면서 에이 이 정도도 만족해. 그냥 내가 알아서 관리 잘하지 뭐. 다음부터 제가 스스로 할게요. 이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갔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너무 많아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괜히 그 시간만 아끼고요. 그 시간에 오히려 다시 살짝 요요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더디 빠지는 환경으로만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식 공식 때 6가지 메뉴 제안해 드린 거 알죠? 두 끼 쉐이크, 한 끼 죽, 이거 보식 개념이에요. 아니면 세 끼 쉐이크고, 그리고 오전 11시, 오후 5시 야채 아몬드 간식. 식간의 링거요법으로 수시로 당 충전해 주는 거. 그걸 통해서 내 몸이 적응하는 과정, 칼로리 조절, 서서히. 캡슐도 한꺼번에 갑자기 너무 많은 거 예전처럼 나도 모르게 훅 먹었다 뭐 버커버커 먹으면 여기 훅 걸려가지고 여기 되게 아파서 고생해요. 한 알씩, 두 알씩, 한 모금씩. 쉐이크 마시는 것도 1시간 막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막 벌컥벌컥 후딱 마시고 막 물 헹궈가지고 막 나머지 마시고 그러면 다시 위가 작아졌던 게 그 고생을 해서 다시 원위치 됐던 게 다시 훅 늘어나요. 그게 보식 기간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식이 끝나고 나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4단계의 감량 프로그램 공식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감량 프로그램 공식은 5주차가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리즈백 클래스 다 끝나고 나면. 아, 이 정도면 만족해. 나 여기서 더 이상 찌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정도에서 딱 유지하면 너무 좋겠어 하실 때 감량 프로그램 넘어가는 거예요. 나 아직 더 빼야 돼 하시는 분은 감량 프로그램 넘어가면 요요 와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추가 반복 해독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원하는 사이즈에 도달할 때까지. 감량 프로그램은 한 끼 일반식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한 끼 일반식 넘어오고 나머지 캡슐 영양 채우고 식간의 링거요법 물 마시기 집중하고 또 생활습관 바꾸기까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5주차에 공부하셔야 되는 평생의 마지막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어떤 원리로 몸에서 세팅이 되는가. 요요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료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항상성을 유지를 하면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요요를 막을 길이 없어요. 기초 대사량이 높았을 때 요요가 오지 않는 환경을 세팅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되게 딱 시선으로 사로잡는 게 뭐냐면 키는 머리의 위치는 거의 다 고만고만하게 비슷하죠. 머리의 위치는 고만고만하게 비슷한데 엉덩이의 위치의 높이와 엉덩이의 모양 때문에 다리가 훅 길어 보이고 키도 엄청 커 보이고 늘씬해 보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스쿼트를 여러분들이 6개월 한 여자의 뒤태의 모습을 변화 과정을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스쿼트 6개월 한 여성의 뒤태의 변화가 나와요. 실제로 이 뒤태의 변화가 맨 마지막에 엉덩이 하나도 없고 처져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낮아져 있는 이 여성분에 있는 엉덩이가 두 번째 엉덩이 여성처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변화 사진이 있거든요. 테스트한 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지 프로그램에서는 기초 대사량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안내를 해드리자라면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거는요. 우리 뇌에서는요. 수십 년 동안 내가 늘 유지하던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작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이 쪄 있는 상태에서 비만세포가 이렇게 커져 있었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커져 있는 비만세포가, 지방세포가 갑작스럽게 5주 안에 5kg, 10kg 이렇게 막 빠져나가니까 그 지방세포 사이즈의 크기가 훅 줄었죠. 지방세포의 사이즈가 이렇게 훅 작아드니까 우리 뇌에서는 온 몸의 세포에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렸어요. 야, 큰일 났어. 우리 주인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유지하던 이렇게 커져 있는 지방세포가 갑자기 기아 상태로 음식을 안 넣어주면서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이러다가 이렇게 작아져 있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음식 먹는 족족 조금만 먹어도 그 조금 먹은 걸 절대 분해해서 내보내지 마. 빨리 갔다가 빠져나간 거 가서 다시 저금해야 돼. 빠져나간 거 빨리 가서 비축해야 돼. 그래서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하는 신호로 온 세포에 내려있는 상태예요. 계엄령 선포. 그래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먹는 음식은 모든 것이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전까지는 우리 뇌에서 과거에 살쪄 있던 상태가 정상이다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작아져 있는 걸 꾸준하게 지켜서 노력을 해서 유지를 했을 때 뇌에 지방세포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재설정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려요. 그 타이밍에. 1년 후에. 그때는 작아져 있는 게 정상이니까 나 지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요즘에 피곤해서 무리해서 운동도 못하고 막 모임도 많아서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를 먹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살이 막 오르려고 그러네? 살이 갑자기 뭔가 일주일 사이 2kg 막 푹 올랐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야, 큰일 났어. 우리는 이렇게 작아져 있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3kg 이상의 뭔가가 우리의 이물질들이 얘 속에 들어와 있어. 그 이물질이야, 빨리 내보내. 그러고 몸에서는 그것을 극대에서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빨리 작아진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몸의 환경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원리라고 기억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뇌를 빨리 속이게 하기 위한 방법은요. 빠른 시간에 독소 빼내서 비우기와 채우기를 반복하면 6개월 이내도 완성이 돼요. 대신에 그 영양이 충분하게 다 채워지지 않고 다 나가지 않으면 1년 안에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체의 감량 후에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 때문에 유지하는 게 더 힘들더라. 그래서 세상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야 요요가 오지 않는 환경을 세팅해요.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에너지 소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우리 밤에 야식 잔뜩 먹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배가 고프지죠? 밤새 내 몸의 장기의 오장육부가 몸에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분해 흡수작용을 통해서 얘를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시계가 배꼽 시계다라고 얘기하죠. 습관처럼 몸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세팅이 되니까 저절로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됨으로써 움직이지 않아도 잠자는 순간에 내 모든 인체의 생명활동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걸 늘려야 돼요. 저절로 소모되는 양도 늘릴 뿐더러 그 다음에 활동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빨리 소모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활동 에너지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활동해서 늘리는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저절로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내보내는 환경의 능력을 높이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 기초대사량 올리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식하는 시간에 제가 기가 따갑게 규칙적으로 드세요. 꼭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예요. 이제 내가 장기간 쉬었으니
그 쉬었던 장기를 서서히 깨우면서 내 몸의 기계의 공장을 돌리는데 그 공장 가동 기계를 고장나지 않도록 오래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세팅하는 단계별 작업이에요. 그게 보식이에요. 그 단계별 작업이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방앗간 돌리는 시간만 돌렸을 때 음식이 조금 많이 들어와도 얘가 잘 분해하고 쪼개고 나한테 필요한 만큼 좋은 것만 흡수하고 남는 잉여 잔여분, 불필요한 거, 찌꺼기 노폐물들은 다음날 싹 내보내는 환경을 세팅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세팅하면 요요는 오지 않습니다. 그거에 세팅한 여러분의 몸에 증거물이 있어요. 그 몸의 증거물은 여러분의 변이에요. 변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변이 황금 바나나 냄새도 없는 딱 3분에서 5분 이내에 완샷 쾌변. 아, 가벼워. 아, 배가 홀쭉해졌어. 그렇게 세팅이 되면 요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진대사 기능이 활발하게 모든 것이 가장 최상의 상태로 세팅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증거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 변이 건강하지 않다. 난 아직 멀었구나. 아직 내 변이 풀어져. 묽어. 냄새가 많아. 뭔가 가스가 많이 발생해. 난 아직 장독소가 많구나. 아직 장이 자연치유로 건강하게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구나. 반복 해독이 답이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몸을 세팅하면 컨디션은 엄청나게 가벼워지고요. 아랫배가 쏙 들어가요. 여러분, 똥배, 저는 괜찮은데 이 똥배가 너무 나와서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젊은 아가씨들이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은 윗배가 많이 나와.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나서 탄력이 떨어져서 윗배가 나오는 거고요. 젊은 아가씨들은 아직 탄력은 좋아. 얘네들이 탄탄해. 근데 아랫배에 변찌꺼기나 숙변이나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쌓여서 이렇게 장 속에 담아져 있어서 밑에가 볼록하게 아랫배가 나오는 거예요. 일명 똥이 차서 생기는 배가 똥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독을 통해서 숙변 제거가 되고 나면 아랫배가 싹 들어가요. 아랫배 해결 최고의 방법이에요. 해독의 꽃은요. 가장 최고의 효과는 숙변 제거예요. 숙변이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변기가 막히는 집이 많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지독하고 강력한 아주 독한 냄새는 처음 맡아봐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변기 벽에 붙어 있어서 시커멓고 아주 파랗고 동글동글 땡글땡글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쫙 붙어가지고 물을 내려가도 떨어지진 않아요. 뭔가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떼어내서 휴지랑 함께 싹 빠져내보내야 내려가요. 가장 최고의 숙변 제거 효과를 보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숙변은 장기가 휴식을 할 때 장벽에 쌓여있는 모든 찌꺼기 노폐물들이 급격하게 막 떨어져 나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스 발생 엄청나게 됐고요. 꾸룩꾸룩 뱃속에서 엄청난 구라파 전쟁이 생겼을 거예요. 창피할 만큼 생겼을 거예요. 잘 때도 생기고요. 엄청나죠. 늘어져 있던 장이 제자리로 탄력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즐기시면 돼요. 물을 많이 드시고 배를 따뜻하게 하고 장 마사지를 통해서 순환을 시켜주고 빨리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올리는 방법, 규칙적인 시간, 그 다음에 근육을 태우는 공장은 지방을 태우는 공장은 근육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먹은 지방을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근육이 많아져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몸에 열 생산이 많아서 몸도 따뜻해지는 거고요. 추위도 덜 타는 거고 에너지 대사량이 많아져서 높아져서 요요가 오지 않고 살도 더 잘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이어트 원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정해진 시간 몸 따뜻하게 하고
단백질 충분하게 드시는 거, 그 다음에 한 번에 먹어야 될 때를 정해놓고 위가 움직여져야 될 시간을 세팅하는 거. 다이어트 원리는요. 저 저울, 균형을 맞추어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안 돼요. 기울어지면 안 돼요. 먹은 만큼의 대사와 소모한 만큼의 대사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마지막 유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었고 소모를 안 했으면 남는 건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적게 먹고 소모를 많이 했을 때 배에 쌓여있는 지방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평소에 운동을 따로 별도로 하는 거 쉽지 않죠.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은 밖에 나가기 쉽지 않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운동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운동이 힘드는 거는 집에서 집 바깥까지 나가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혼자 막 핑계거리를 찾는 거야. 오늘은 너무 추워서, 오늘은 내가 뭐 좀 집안일 좀 해야 돼서, 막 이러면서 뭔가 사소한 핑계를 잡아서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그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안 돼. 타협을 하면 안 돼. 딱 가장 힘든 순간에 집에서부터 집 밖에까지 신발 신고 나가기만 하면 그 순간이 힘든 것만 과정을 거치면 하고 났을 때 그 쾌감과 상쾌함과 성취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와, 너무 잘했다. 나 너무 잘 나왔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추운 날에 지하 주차장에서 운동하는 거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막 눈만 내놓고 막 마스크 쓰고 모자도 막 써가지고 귀도 막 다 막고 막 했는데 좀 하다 보면 막 땀이 나요. 그렇게 막 싸매고 엄청 추웠다가도 땀이 나면 그 추운 가운데 땀이 나도 굉장히 쾌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추운 날에 지하 주차장 가서 이렇게 막 걷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여유나 시간이나 이제 뭐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때는 집에서 근육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항상 1년 내내 사시사철 몸에 근육통이 없으면 저는 서운해요. 특히 엉덩이와 다리 근육통은 3, 4일이 지나기 전에 근육통이 어느 정도 조금 사라질만 하면 다시 만들어요. 저는 엉덩이 근육통이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일부러 근육을 찢어요. 그래서 드라이 할 때도 머리 샤워하고 감을 때도 엉덩이를 이렇게 쫙 늘려가지고 근육은 늘릴 때 찢어지거든요. 이완할 때. 최대한 어떤 그 상태의 힘든 과정을 임계점을 거쳐서 임계점, 한계점을 넘어서 더 이상 못해서 죽을 것처럼 다리가 터져 나갈 때 끊어질 것처럼 그 순간에 1개, 2개, 3개 할 때 그 이상의 것으로 숫자가 들어가는 만큼 근육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아, 못하겠어, 힘들어, 그러고 쭉 떨어지면서 거기서 근육은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늘어나지 않아요. 근육의 생성의 원리가 그래요. 근육은 상처를 입어서 찢어져서 근육이 뭔가 단백질을 빨리 스스로 자연 치유를 통해서 먹은 것을 흡수를 높여서 아물게 하려고 근육이 채워지면서 근육이 서서히 증가되는 원리인 거예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하게 해주면서 근육통을 만드는 것을 반복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운동이라는 것은요, 적응되면 안 돼요. 이미 몸에 적응이 돼버리면 그건 운동의 효과는 꽝이에요. 운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이에요. 적응되지 않도록 운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운동의 종목을 바꾸거나 운동의 시간을 늘리거나 하는 것을 계속 변화를 줘야 돼. 몸이 적응되지 않도록. 몸이 적응되기 이전에 변화가 되는 순간 운동의 효과를 계속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적응되면 그다음부터는 일상생활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평생 동안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단 최고죠. 그렇지만 거기에 유지만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유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갈 유지가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 50대 지나면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록은 내가 적어놓고 필요한 것만 사야 되는 거, 미리 뭔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장을 보는 거,
당연히 패스트푸드,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제거해야 되는 거 기본이고요. 내가 딱 사야 될 목록 적어서, 요즘엔 뭐 사실 카드로 하니까 의미는 없지만 한 번에 먹는 양을 미리 여러분들이 작은 접시에다가 부족하다 싶을 만큼, 아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딱 썰어야 돼요. 근데 부족할 것 같아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조금 더 추가하잖아요. 그 추가한 양이 많아서 아 나 못 먹겠어. 아까 처음에 덜은 게 맞았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미리 여럿이 함께 놓고 같이 먹다 보면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빨리 먹어져요. 특히 맛있는 거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 싶어지는 행동이 나와요. 그랬을 때 미리 딱 내 거를 욕심내지 않으면서 덜어놓고 먹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음식 욕심이 많다 하시는 분은 난 아직 영양이 많이 균형이 깨져 있는 거야 라는 증거예요. 영양이 채워지잖아요. 음식 욕심이 사라져요. 영양이 채워지면 앞에 음식이 있어도 침이 꿀꺽꿀꺽 나오지 않아요. 먹고 싶은 욕구가 현저하게 줄어요.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침이 엄청 꿀꺽꿀꺽 나오면서 욕구 자극이 뇌로, 심리 상태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주게 됩니다. 뇌에서 나 영양 부족하니까 빨리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빨리 넣어주세요. 라고 온갖 반응을 다 시켜서 막 어지럽게 만들고 먹고 싶게 만들고 더 맛있게 만들고 막 냄새도 더 많이 막 100m 이상 것까지 맡아지게 만들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 고함량 메가요법을 통해서 영양을 충분하게 빨리 채우고 나니까 욕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운동은 늘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딱 정해놓고 혹시 만약에 비즈니스 하다가 밖에서 저녁 시간에 이동해야 된다. 딱 5분만 투자하면 돼요. 5분만 편의점에서 물을 사던 아니 휴게소에 들려서 물을 하다 아니면 차에 비치되는 물을 가지고 물통 항상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딱 250ml 딱 물 타서 흔들어서 뭐 아니면 300ml 타서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서 이동하는 거죠.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살찌는 주부들의 특징, 남는 음식 꼴을 못 보죠. 아까워서. 아이가 먹던 거 먹고 남는 음식 쓰레기를 뱃속에 넣지 마세요. 음식 쓰레기통에 넣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음식의 양도 조절하고 남이 권해도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한번 세팅을 해보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이 습관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름진 거 좋아하는 습관, 야식 먹는 습관, 또는 뭐 빨리 먹는 습관, 다양한 안 좋은 습관들 때문에 살이 쪄요.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 확률이 높다. 배고프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라. 배고프지 않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오전 11시, 오후 5시에 간식 활용하세요. 간식으로도 딱 먹어야 될 것만 정해놓고 먹자. 아몬드 7알, 야채는 국대접 그 안으로 이렇게 깎아서 안으로 쓱 들어가는 정도예요. 소복하게 말고. 보통 야채 칼로리는 100g 기준으로 50칼로리 정도 돼요. 100g이라 하면 한 주먹 정도 사이즈예요. 그럼 한 주먹 사이즈에 50칼로리니까 두 주먹 정도의 사이즈로 가면 100칼로리 가는 거예요. 거기에 견과류가 10알에 아몬드가 70칼로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채와 아몬드만 먹어도 100칼로리가 넘는 거예요. 아직 영양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칼로리 조절이 되지 않으면 요요가 온다.
도식 초기에 너무 생야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해요. 야채는 90%가 수분이라 찬 기운이 들어가면 냉해지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초기에는 도식 때 찐야채 반, 생야채 반으로 해서 1대1로 섞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식이섬유 중요합니다. 장을 개선시켜야 여러분의 마지막 다이어트가 빨리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은 면역의 7, 80% 이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이. 장 건강이 좋아야 우리 코로나도 걸리지 않아요. 면역을 80%까지 주관하니까 장이. 나 아직 편히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면역이 현재 정상이 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 걸릴 확률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마른 시래기, 무청 싱싱한 거를 그늘에다가 바람 부는데 말렸을 때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바스라지듯이 완전 녹아내리고 가루가처럼 바스라지죠? 바스라지기 이전에 말라서 폴폴 가벼워져서 날아갈 것 같은 거를 저울에 달아서 25g 정도에 30g 정도 달면 그 양을 바가지에다 물을 붓고 하루 한나절 불렸다라면 한 바가지는 한 바가지. 그만큼을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 양을 야채라든지 각종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해야 여러분의 장 건강이 활성화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함으로써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 규칙적으로 먹는 거 강조 드렸고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강공식품, 물 마시는 거는 귀가 따갑게 얘기했고요. 100만 번, 1000만 번, 억만 번 들어도 새로운 말로 들어야 되는 말 50번씩 천천히 듣기. 50번을 얘기를 해야 50번이 10번이 되고요. 50번을 얘기해야 그 10번이 20번이 되고 50번을 얘기해야 10번이 30번이 되면서 서서히 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 과정이에요. 살찌는 사람들은 한 번에 반찬 투어를 해요. 한 번에 6가지, 7가지 있으면 다 입에다 맛을 보고 한 번 짓는 양도 달라요. 이유가 있어요. 살찌는 사람은 살찔 만한 이유. 마르고 살 안 찌는 사람은 마르고 안 찔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더라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명제. 이제부터라도 살이 찌지 않을 원인을 만들어서 습관을 만들어서 몸에 세팅하자. 주차도 옛날 같으면 돌고 돌아서 코앞에 대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아예 차라리 시간 낭비고 그 도는 시간에 조금 더 멀리 대고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걸어 다녀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너무 삶이 편해. 스트레스도 안 받아. 대중교통 이용하면 앉으려고만 막 찾지 말고 서서 뒤꿈치 업다운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다리도 엉덩이 힘을 빡 주면서 조이는 운동. 그러면 다리 근력도 굉장히 짱짱해져요. 늘 의식적으로 설거지 할 때도 뒤꿈치 들면서 뒤꿈치 들고 서서 운동. 계단. 식후에 다리 꼬지 않고 자세 바로 하기. 모든 건강의 기본은요. 바른 자세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장 최고의 건강의 기본은 척추가 바라야 된다. 척추와 골반의 기본적인 중앙지지대가 망가지지 않아야 원래의 모양대로 건강한 상태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최고의 건강의 유지 비결이다. 생활 속 깨알 운동을 통해서 늘 움직이고 손과 발을 편하게 두지 마세요. 모든 일상의 움직임을 운동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도록 모아서 깨알 운동으로 근육 만들기. 제가 강조하죠. 뒤꿈치 업다운. 높은 걸 신으신 분들은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서서 거의 하이힐 8cm, 9cm, 10cm 막 이렇게까지 신으니까 뒤 오금이라고 하나요? 무릎 뒤쪽? 거기에 근육이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 스트레칭,
앞에 뭔가를 좀 잡아줘야 돼요. 뭔가를 잡아서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지탱할 수 있도록 뒤쪽에 쫙 펴주게 되면 되게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리즈백 클래스는요, 우리가 함께 멀리 가자라는 개념으로 도전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했던 다이어트는 혼자 몰래 하다가 작심삼일로 수도 없이 실패했던 다이어트라면 이제는 마지막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목표와 각오를 분명하게 한 상태에서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한테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나서 5주 교육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근데 물론 사람인지라 뭐 바쁜 일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반칙도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거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첫날 제가 긍정의 마음으로 한번 스타트해 보세요. 말씀드리고 믿어보세요 하죠. 그리고 교육에 빠지지 말고 교육받은 공식대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기적을 만들자. 이게 이 최고의 좋은 이 안에 숨어있는 가치를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름길이거든요. 저는 살면서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내는 거를 지금 저희가 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아, 내가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점심 때 내가 뭐를 먹을까? 칼국수를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쉐이크를 먹을까? 어쨌든 모든 상황과 순간에서는 내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만 그 결정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몸에 쓰고 불편한 것은 힘들지만 그 인내에 그 쓴 열매의 마지막에 가치로서 얻을 수 있는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달콤한 열매를 얻었을 때 성취감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살면서 제가 선택한 거에 가장 최고의 선택은 뷰티에 관련된 일을 선택했다는 게 저는 가장 최고의 일이고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뷰티 쪽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일단 내면과 외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제가 뷰티 쪽에 일을 하고 건강 쪽에 일을 했던 이유는요. 얼굴이 대인기피증이 있을 만큼 피부가 아주 심하게 피부과를 3년 이상에 가서 주사를 2대씩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맞아서 엉덩이가 딱딱하게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딱딱하게 뭉칠 만큼 심하게 피부 때문에 고생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피부 에스테틱 지금 전공 주임 교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피부 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피부가 너무 저한테는 절실했기 때문에 건강은 또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너무 심하게 안 좋았기 때문에 또 건강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뒤늦게 2000년대가 시작하면서 건강 다이어트 쪽으로 제가 하는 일을 턴을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완전 뷰티를 완전 손을 놓은 건 아니지만 같이 병행되는 것 같지만 제가 경험했던 모든 노하우를 다 활용해서 써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도기에서 그 과정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어서 돈만 원이 없어서 빚으로 엄청난 빚을 많이 지고 하는 사업마다 굉장한 수업료도 많이 내면서 되게 힘든 시간도 거쳤지만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힘이요. 저한테는 감사의 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내가 빚으로 살고 있고 나가서 누구도 차 한 잔 마실 수 없을 만큼 위축돼 있고 돈만 원이 지금 없어서 귀할 만큼 힘든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두 다리가 멀쩡해서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잠자리로 포근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면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최소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감사를 하나하나 쓰고 찾고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건강에 관련된 일은요.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그들이 저처럼 강사가 되고 그들이 저처럼 다이어트 전문가가 되면서 내가 일찍 경험한 나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업료도 내고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최소한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엑기스만 뽑아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방법을 전수를 해드렸더니 그분들도 건강해지고 그분들도 예뻐지고 그분들도 그걸 통해서 최고의 다이어트 건강 전문 직업으로서 코치로서 수입도 높아지면서 처음에는 진짜 살림하는 아줌마의 모습으로 왔던 분이 어느 순간에 정말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변해지는 멋진 모습을 보면서 보람돼요.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항상 감사하다, 고맙다, 은인이다, 롤모델이다, 저처럼 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한 책임감도 느끼고요.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실패하고 반복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자학을 하지 마시고 잘하면 되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열정을 깨워서 한번 도전해보고 2021년 새해잖아요. 새해답게 올해는 뭔가 달라질 거야. 올해는 내가 새로워질 거야. 올해는 마지막 다이어트 꼭 성공해 볼 거야. 내가 이제 올해는 다이어트 전문 자격증을 도전해서 자격증을 딸 거야.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볼 거야. 하는 각각의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짧게는 일주일 단위, 길게는 한 달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해서 한번 계획과 목표를 짠 상태에서 저는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감량이 성공 못했다면 다음 10일기에 봄 되기 전에 진짜 옷 얇아지기 전에 3월 되기 전에 멋진 모습으로 빼야 되겠다. 꼭 성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1월 말경에 다이어트 코치 교육이 있습니다. 그 코치 교육 전문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가된 자격증으로서 발급해주는 사단법인 뭐 정식 어떤 국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요즘에 아직까지 다이어트 쪽이나 이런 쪽으로 건강 쪽으로는 국가 자격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발급까지도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자격증 코치 자격증을 따셨다면 그 다음 단계 수석 코치 과정도 다음 단계로 있고 그리고 강사 자격증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방법은 총동원해서 다 전수해 드릴 거예요. 자료도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 10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조금 더 피치를 올리면 이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3kg 이상 더 뺄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음 단계의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